K푸드. 한국 음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멀리 바다 건너에서도 색다른 음식에 빠진 외국인들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순탄치 않은 삶을 살던 미국의 한 여성이 뜻밖의 한국 음식점에 방문하게 되고 삶의 변화를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35세 여성 안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제가 잘 알지도 못했던 한국과의 인연을 맺게 되면서 제 인생이 변화하게 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면 제가 어렸을 적 경험한 끔찍한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미국 발티모어라는 미국에서도 치안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록 발티모어가 위험한 동네이지만 저희 아빠, 엄마는 아주 사이가 좋으셨고 저에게 또한 좋은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제가 중학생일 때 엄마와 저 이렇게 셋이서 마트를 다녀오던 길에 무장강도를 만나게 되어 총을 맞고 돌아가시게 되었고 엄마 또한 그 충격으로 1년 정도 시름시름 앓다가 제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일이 벌어졌고 저는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큰 아빠의 집에 들어가서 성인이 될 때까지 지내게 되었는데요. 큰아빠와 큰엄마는 제가 불쌍해서 받아주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빠네 사정도 안 좋아지게 되었는데 그 즈음부터 저를 큰 짐으로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갈수록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워지셨는데 갈 데가 없는 저는 그냥 얼른 성인이 되어 독립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성인이 되자마자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딸 릴리가 태어났고 큰아버지 집만 벗어나면 나아질 것 같던 제 삶의 불행은 깊어만 갔습니다. 평생 나를 지켜줄 것 같던 남편은 처음에는 한없이 다정했지만 아기가 태어나 생계에 부담이 생기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이가 많지 않던 남편에게도 저와 릴리는 큰 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당시 저는 자존감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고 남에게 짐이나 되는 여자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마 그렇게 자존감 낮은 제가 실증이 났는지 제가 눈치를 채고도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여자를 바꾸어가며 바람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제 미래가 캄캄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결정적으로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남편과의 사이가 이미 골물대로 골마 있었지만 그날만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주 취해서 들어오긴 했지만 그날은 뭔가 다른 날과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손대지 말았어야 할 약에 손을 댄 거였습니다. 약에 취한 남편은 집안을 허둥지둥 휘젓고 다녔고 그러다 주방에 있던 칼까지 들고 허둥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고 그 길로 간단한 짐을 챙겨 릴리를 끌어안고 집에서 뛰쳐나와 버리게 되었습니다. 무작정 집을 나와 내 딸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다시 막막한 미래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모텔을 전전하며 다녔는데요. 그날은 평소에 떼를 쓰지 않던 릴리가 배가 고프다며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며칠을 제대로 된 밥도 못 먹고 있었는데 제 딸을 위해서 집을 뛰쳐나와 놓고 딸을 방치하고 있는 꼴이었던 거죠. 내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릴리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진정을 하고 얼른 릴리를 데리고 제대로 된 밥이라도 먹여야겠다 생각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꽤 늦은 시간이어서 그런지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는데요. 헤매이며 돌아다니다 식사가 가능한 곳을 찾았는데 바로 한국 음식점이었습니다. 릴리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자 사장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자리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반가운 미소가 어찌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인지 아직도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는 순간입니다. 가게로 들어서자 매콤한 냄새가 나니 그동안 잊고 있었던 허기짐이 급격히 몰려왔는데요. 그 가게는 한국식 분식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한국 분식은 뭔가 생소한 느낌이라 사장님께 아이와 먹을 만한 음식을 추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은 좀 걱정이 된다는 표정으로 아이에게 조금 매울 수도 있을 텐데 괜찮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옆에 있던 릴리를 보니 자기도 먹어보고 싶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괜한 호기심에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 덜 맵게만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곧이어 냄새와 색깔만 봐도 무척 매워 보이는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라면과 떡볶이였죠. 허기가 져서 그랬는지 릴리와 저는 허겁지겁 매운 걸 참아가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옆을 쳐다보니 릴리가 떡볶이를 먹다가 너무 매웠는지 물을 연신 마시고 있었는데요. 그때 사장님이 어떻게 알고 나타나셨는지 젓가락을 하나 들고 오셔서는 빨간 떡볶이를 그릇에 담아온 물에 헹구기 시작하더군요. 뭐 하는 건가 싶어서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사장님은 원래 한국에서 매운 거 먹을 때는 그렇게 씻어서 애기들에게 먹인다고 설명을 하며 어느 정도 헹궈낸 떡볶이를 릴리에게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떡볶이를 받아 먹은 릴리가 이제야 안심이라는 듯 맛있게 먹기 시작하더군요. 저도 어느새 라면 한 그릇을 다 비웠는데요. 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면의 꼬들꼬들함과 짭짤한 간, 그리고 국물에 풀어진 달걀까지 너무 맛있어서 국물까지 다 들이키고 말았습니다. 옆을 보니 사장님은 릴리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떡볶이를 일일이 헹궈내가며 먹여주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서 훌쩍거리게 되었지요. 그런 저를 사장님이 안쓰럽게 쳐다보고 계셨는데요. 사장님은 그런 저에게 한마디 건네셨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맛있게 드셔주셔서 오늘 하루가 감사히 마무리될 것 같네요. 감사의 뜻으로 음식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처음 보는 저에게 왜 이런 호의를 베푸는 건지 의아했지만 그냥 마냥 동정을 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가게를 나왔는데요. 가게를 나오다 보니 가게 입구에 사람을 구한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무슨 생각이었는지 여기서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릴리를 데리고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혹시 제가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당연히 가능하다며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아기가 어린 것 같은데 특별히 맡길 곳이 없으면 가게 안쪽에 조그만 방이 있으니 릴리를 데리고 와도 된다고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난생 처음 먹어본 음식을 파는 음식점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일을 해본 적 없는 저였지만 자상한 사장님은 제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잘 알려주셨고 하루하루 보람찬 삶이 이어지는 것 같았지요. 릴리는 다행히 가게에 나와서도 보채지도 않고 떡볶이가 제일 맛있다며 떡볶이를 먹는 시간만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장님이 저와 릴리를 집으로 저녁 식사 초대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일을 하며 사장님에게 좋은 감정이 자라나고는 있었지만 아이가 있는 저에게는 넘볼 수 없는 상대라 생각했고 또 다시 누군가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트라우마에 갇혀 애써 사장님에 대한 마음을 밀어내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렇게 사장님의 집에 도착했는데요. 집으로 들어서자 사장님의 차분하고 다정한 성격과 어울리게 깔끔하게 집이 정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남자 혼자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방으로 들어섰는데 웬 남자 아이 하나가 생글생글 웃으며 앉아있더군요. 5살인 릴리보다 대여섯 살은 많아 보였는데 사장님을 닮아서 그런지 웃는 모습이 참 예쁜 첫 인상이 태민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태민이는 릴리를 잘 보살펴 주었고 그런 모습을 보니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고 아이들은 거실에서 둘이서 놀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과 저는 좀 더 깊은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장님도 결혼을 했었지만 결혼을 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아내분은 태민이만을 남겨두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다행히 태민이는 엄마 없이도 밝게 자라주었지만 가끔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곤 했다는데요. 사장님은 먹고 살기가 바빠 누군가를 만날 여유가 없이 지내왔다고 하시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가족의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았던 그날의 저녁 식사가 계속 떠올랐고 사장님에 대한 저의 마음도 따라서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의 마음도 같았던 것일까요? 그날 이후로 사장님은 저녁 식사를 자주 초대해 주셨고 가끔 쉬는 날에는 우리 4사람이 함께 소풍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추억을 쌓아가던 우리는 지금은 사장님과 저, 태민과 릴리가 함께 내 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서로를 위해서도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같이 지내는 게 더 좋은 생각인 것 같다며 당장 결혼식은 못하겠지만 훗날로 기약을 하고 일단 함께 지내보지 않겠냐고 얘기해 주셨죠. 지금 당장은 제가 가진 게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우리 네 가족의 행복한 삶이 이어지기 위해 노력해 보고 싶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하였습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한 적은 없었고 앞으로 더 행복해질 저희 가족을 응원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